네. 자, 수업 시간. 오늘 총 3분의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 그래서 지도안부터 PPT까지 이제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함께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1학년 2학기이시고 실습을 나가보긴 하셨지만 수업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아직 이 AI와 사회과 교육 이외에 다른 강의 시간에도 아마 뭐 교육학의 실제처럼 뭐 지도안을 작성해 보거나 PPT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수업 실현을 해주시는 이 세 분께서는 거의 지금 1학년 전체에서 거의 처음 하시는 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강의하는 게 이제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 됐지만 이제 처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표정이 굳은 채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으면은 되게 긴장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분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이제 학생의 역할을 이제 학생에 빙의하셔가지고 약간 롤플레이처럼 이제 학생 역할을 앞에 나오셔서 수업 실현하시는 분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면은 좀 반응을 좀 해주셔야 수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자연스럽게 본인께서 준비하신 수업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제가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수업 실현을 하시겠지만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 지금 저희들끼리 간단하게 수업에 대해서 간단한 토론이 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보신 다음에 이 수업에서 궁금하셨던 점 있잖아요. 예를 들면 PPT가 이제 넘어가는데 PPT를 수업으로 할 때와 그 이면에 왜 저거를 저렇게 만들었지? 이런 궁금한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질문 몇 가지를 해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도 항상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제가 패들렛을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은 앞에서 수업하시는 내용이랑 어제 미리 올려드린 지도안이랑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패들렛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패들렛 작성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목에다가는 선생님들의 학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학번, 성함. 그 다음에 내용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교수학적 기법 중에 PMI라고 있어요. 자, P는 플러스고요, M은 마이너스고요, I는 interesting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의 장점과 그다음에 단점,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이런 거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는 저거 나 이번에 처음 아는 거야, 되게 흥미롭네,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1학년 처음이다 보니까 이 M보다는 P랑 I 쪽에 좀 많이 치우쳐서 많이 수업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수업 시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김혜연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와 사회과 교육 모의 수업 첫 번째로 시연하게 된 실과교육과 김예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답 없는 AI라는 동화책을 가지고 사회과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정체성 찾기를 주제로 수업을 구상해 보았는데요.
여기 앞에 특히 미래 사회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찾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모의 수업에 앞서서 저의 모의 수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제 모의 수업의 주제는 대답 없는 AI를 읽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미래 사회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다입니다. 제가 대답 없는 AI라는 동화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주인공 김 회장이 AI 비서라는 해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해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인간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되게 만족하면서 살게 돼요. 근데 통신사의 화재로 인해서 해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이 김 회장의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직접 물을 가지러 가던 김 회장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쓰러져 있다가 다음날 아무도 이제 찾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사람들이 예전에 북적였던 그런 상황들을 그리워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다가 해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도 고등학생 때 내가 꿈꾸는 이 직업을 왜 AI가 발달했다고 해서 이루는 걸 좀 포기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억울함 같은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AI조차도 너희들의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미래사회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의 수업의 컨셉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수업하는 학교는 소규모 학교여서 한 반의 학생이 5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급은 3학년 6반이죠. 보통 소규모면 학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할 텐데 왜 6반이냐? 제가 이번 학기에 갔던 참관 실습반이 6반이기 때문에 좀 더 몰입성 있게 하고 싶어서 3학년 6반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캐릭터를 그 가상의 학생이라고 설정해서 수업을 구상했는데요. 타요, 라니, 로기, 그리고 가니와 페트 이 5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반 친구들 우리 쉬는 시간에 잘 쉬고 이렇게 자리 멋지게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대견한데요. 우리 수업 들을 준비 됐나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이거 다 같이 그럼 수업 주제를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대답 없는 AI, 나를 대신할 수 없어. 오, 근데 여기서 대답 없는 AI라는 말이 약간 뭐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2가지로 가지고 왔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하나, 둘, 셋. 대답 없는 AI를 읽고 인공지능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오,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나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발표할 수 있다. 네,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친구들, 책 표지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 대답 없는 AI라는 아까 선생님이 어떤 거지? 하고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책 이름이었어요. 이 책 표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잠깐 동안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읽기 동영상 볼 건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봅시다. 자,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읽기 동영상이 바로 나올 건데 집중해서 봐주세요. 대답 없는 AI. 인간이 지금 완성됐다. 지방선거때 인공지능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시스템은 모두 기술자를 위해 운영시켰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름은 해리. 해리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김 회장이 뒤척이다 눈을 뜨자 해리가 말을 걸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커튼이 열리고 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도심 전경을 바라보며 김 회장은 해리가 전하는 뉴스에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는 김 회장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갔다. 사소한 움직임에서 그의 건강과 기분을 읽었다. 그의 컨디션에 맞춰 심려 온도를 높이고 공기 청정기를 작동시켰다. 해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기사였다. 해리, 내가 지시했던 건 어떻게 됐지?
직원들의 생산성을 파악했습니다. 생산량과 효율성이 전년 대비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시간 소화 섞인 차려진 식탁은 공간에 어울렸다.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다. 국은 너무 짜고 밥은 너무 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김 회장 앞에 요리사, 운전기사, 가사 도우미 등 그의 집안일을 돌보는 직원들이 일렬로 섰다. 앞으로 해리가 여러분의 일을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김 회장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했다. 해리 직원들을 잘 감시해. 그리고 로봇을 더 채워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 얼마든 상관없어. 로봇을 잔뜩 사들여. 사람들이 떠난 공간 한없이 고요한 그곳에 김 회장과 해리가 있었다. 해리가 준비한 완벽한 아침을 먹으며 김 회장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과 같았다. 김 회장은 초고층에서 보이는 잘까는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창밖은 갑자기 희뿌연 연기로 덮이기 시작했고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심한 기침을 했다. 기다렸다는 듯 공기청정기가 바쁘게 돌아갔다. 국내 최대 통신업체 화재로 통신장애, 전국 인공지능 시스템 마비 우려. 그날 새벽 타는 듯한 목마름에 절로 눈이 뜨였다. 해리 목이 마르군. 물 가져와. 해리? 해리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 김 회장은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어떤 일인지 조명은 밝아지지 않았다. 새까만 어둠 속에서 조금씩 발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으악! 김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불렀다. 김 회장은 계단 앞에 누워있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해리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해리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의사를 불러, 당장. 고요 속에서 해리는 대답이 없었다. 해리를 애타게 부르던 김 회장은 불현듯 도시를 뒤덮었던 잿빛 연기가 떠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유리로 들어온 햇빛이 집안을 들이웠다. 늘 그랬듯 창밖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었다. 밝고 고요한 그 공간에 홀로 있으니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때가 새삼 떠올랐다. 김 회장이 모든 걸 포기했을 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정적을 깨는 한마디가 들려왔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애타게 찾았던 해리의 목소리였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름은 해리. 해리는 늘 그의 곁에 있었다. 네, 친구들 우리 방금 일기 영상을 잘 집중해서 봤죠? 네. 맞나요? 그러면 인상 깊었던 내용과 이유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혹시 말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오, 타요가 있네요. 자, 타요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우리 경청해 봅시다. AI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해준다니 너무 멋졌어요. 저도 AI가 숙제를 대신해주면 좋겠습니다. AI가 하기 싫은 일들을 좀 대신해주면 편리하긴 하겠다. 근데 팩트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 팩트는 의견이 있나요? 그런데 저는 경찰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AI가 모든 걸 대신해주면 저는 경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팩트가 AI만큼 정말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비가 찡긋 웃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네. 걱정과 팩트, AI는 할 수 없지만 너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걸? 예를 들면 골고루 맛있게 밥 먹기? 맞아. 이런 소소한 것들을 AI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머리 위로 크게 OX로 표시해봅시다. 하나, 둘, 셋.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 라니는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구구단 외우는 게 너무 어려운데 AI는 저보다 수학도 엄청 잘하고 똑똑하잖아요. 제가 AI한테 질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간이는 아니야 라니 구구단 외우는 거 내가 도와줄게 슬퍼하지 마 AI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너처럼 밝은 미소는 AI도 따라할 수 없다고. 오 정말 간이가 오늘 수업에 핵심적인 말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김 회장한테 전화가 왔네. 한번 봐볼게요. 3학년 6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나는 대답 없는 AI에 나왔던 김 회장이란다. 지금 통신사에 또 큰 화재가 일어나서 내 AI 비서 혜리가 또 대답이 없는 상황이야. 너희들의 도움이 절실하단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봐볼까요? 부엌, 세탁실 모두 운영이 중지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침 김예현 선생님이 나의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소개하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너희한테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나를 도와주겠니? 자, 여러분. 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 반 최고. 자, 네를 했어요. 고맙다. 방법은 간단하단다. 너희들이 AI보다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너희들만의 가치를 나에게 포스터로 그려서 보내주겠니? AI가 모든 것을 대신해줄 수 있다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거든. 이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보려고 해. 너희들이 조금만 힘을 보태주길 부탁하마. 모두 완성되면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름과 함께 3학년 6반 패들렛에 올려주면 좋겠어. 선생님께서 자세한 사용 방법은 알려주실 거야. 그럼 잠시 후에 만나자. 자, 우리 3학년 6반에 이렇게 엄중한 미션이 등장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김 회장을 도와주자. AI보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포스터에 표현을 해보고, 예를 들면 밥을 골고루 잘 먹는 거, 아니면 또 친구들의 말에 귀담아 듣는 거,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단, 김 회장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림과 글을 꼭 함께 포스터에 담아주세요. 자, 선생님이 방법을 좀 더 세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먼저 그리기, 색종이 오려붙이기,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이랑 현장체험학습에서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만들어봤던 네컷 만화 같은 거, 이런 거 아무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다 좋아요.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포스터에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쓰고 그림을 함께 그려보도록 해요. 그리고 포스터를 완성했다 하는 친구는 태블릿을 조용히 펼쳐서 태블릿으로 QR코드를 선생님이 이따가 띄워줄 건데 스캔을 해서 패들렛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제목 입력칸에 3학년 6반 누구누구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사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의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으면 미션 완료.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또 잊어버리고 또 선생님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용히 손을 들어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자, 빨리 활동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 활동하기 전에 규칙이 있어요. 우리 한 명씩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양보하며 사이좋게 나누어 사용해. 그리고 두 번째 분. 다른 물건을 낙서하지 않아요. 세 번째. 다른 모둠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야기해요. 옆에 분 네 번째. 사용 후에는 모든 바구니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파란 백과점 입으신 분. 다른 친구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이 약속 잘 지키는 6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더 강조해주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자, 오늘의 학급 금지어. 하기 싫은 친구도 있고 하고 싶은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하기 싫어,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짜증나, 내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요. 만약에 하면 선생님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빼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
20분 동안 해볼게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혹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또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포스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딱 10분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해봅시다. 자, 이제 10초. 이제 10초도 안 남았네. 7, 6, 5, 4, 3, 2, 1, 0. 끝. 아직 다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친구들이 발표할 때, 다른 친구들 작품 볼 때 얼른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자, 지금 2명의 친구가 올려줬어요. 선생님이 한번 지목을 해서 친구들한테 읽어봐달라고 해줄게요. 지훈이? 이거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나는 AI보다 밥을 골고루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맞아요. 라니는 지금 보니까 쌀알을 그려서 밥을 맛있게 먹는 걸 표현했고 김 회장이 보기 좋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넣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로기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나는 멋진 미소로 친구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아마도 선생님은 로기의 찡긋 웃는 그 특별한 얼굴, 그리고 활짝 웃는 입꼬리, 그리고 이 웃음이 꽃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해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했고요. 김 회장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 굳이 포스터 잘 봤어. 다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줘서 AI보다 너희들만이 지닌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 앞으로도 나도 나만의 가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고마워. 오, 역시 우리 반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줬네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타요. 힘들 때 멋진 위로 해주기. 선생님이 타요가 라니가 저번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흉터가 남았을 때 힘들어할 때 멋지게 위로해주면서 괜찮아, 너의 흉터도 감싸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라고 위로해주는 걸 봤는데 역시 타요는 이거를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그 다음에 로기, 눈부신 윙크 선보이기. 맞아요. AI보다 더 자연스럽고 멋진 미소를 선보이죠. 그리고 라니, 밝게 웃으며 인사하기.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의 인사도 너무너무 좋지만 라니가 복도에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가니, 친구의 어려움 도와주기. 다음에 페트, 마음 헤아리기. 정말 다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선생님의 가치는 뭘까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의 가치를 총 3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3학년 6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두 번째, 3학년 6반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선생님도 선생님의 친구나 선생님의 선생님, 선생님의 부모님, 선생님의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선생님의 가치로 정했어요. 자, 선생님이 6반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시작. AI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가치가 보일 때 우리는 더욱 멋지고 빛날 수 있단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서로 돕고 배워가는 AI가 깜짝 놀랄 만한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이렇게 학급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너무 참여를 열심히 해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더욱 빛내보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이상으로 수업 끝. 이상으로 모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이제 토론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할 텐데 혹시 이제 보시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수업이 쭉 진행이 됐고 앞에서 이제 사전 협의의 개념처럼 간단하게 이 수업을 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좀 담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그 뒤쪽에서 혹시 이 활동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하시다가 이제 좀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저랑 같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다듬어서 마지막에 최종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내용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깔끔하게 시킬까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가서 아까 그 질문 중에 다들 처음이셔가지고 선생님들과 요거죠, 요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쨌든 저희의 입장이니까 자 저희는 교사가 이제 되려고 다 오신 거고 과연 우리 교사라는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대체가 될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는 사실 수업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자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초등교사,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과연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 모두 다 모든 교사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존 교사의 영역을 어느 정도 침범이 될까라는 것은 한 번쯤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찝어서 그냥 개인의 생각을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 없어진다, 하나 없어진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들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부분을 대체하기엔 힘든 게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상상력을 보유할 수 있고 발명가라는 직업도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제로에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그 뇌에서의 탐구력으로 인하여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또한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 또한 그 발명가들 이제 AI를 만든 발명가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시기 때문에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대체가 되면 분명 더 현재보다 더 편한 직업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 인간만이 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직업이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간만의 영역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결국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왜냐면 진로교육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로교육을 다 하고 있고 모든 교과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내용들과 이제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들렛에 이제 지금 수업 보신 거 PMI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리시는 동안 저는 이제 저의 나름대로 봤던 피드백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동화책을 사용하신 거예요. 대답 없는 AI라는 동화책을 사용하신 건데 요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 좀 교육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교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라 동화책을 읽고 그 동화책 속에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게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교사학습 방법인데 이제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식의 이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안에서 저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문제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갈수록 교과 간의 융합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IB 교육이라는 게 지금 대구, 그 다음에 제주, 이제 경기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바칼로레아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프랑스 수능이에요. 프랑스 수능인데 굉장히 융합적인 교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것을 도입하느냐 아니면은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융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긴 하지만, 사회과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국어과, 책 읽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내 가치나 정체성이라는 윤리과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내 직업과 관련된 진로 교육이 실과 교육이 있거든요. 그럼 실과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융합 수업에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 이런 PPT는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캔버스에서 네. 찾아서, 원래는 여기 오른쪽 빈 공간에 소방관이 있는데 네. 그거를 지우고, 그리고 불 요소를 저기 삽입해가지고 진짜로 통신사에 불이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거는요? 이것도 미리 캔버스에 배경에 있었어요. 미리 캔버스 굉장히 좋은 사이트네요. 그래서 PPT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PPT도 되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고 재미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점점 더 이제 처음 이제 교대에 오셔가지고 처음 수업 시간을 하신 걸 텐데, 앞으로 수많은 수업 시간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속 키워 나가시면은 훨씬 더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 좋은 수업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김희한 선생님의 수업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